자, 이제 비교 강의 시작합니다. 제가 하는 구문론 강의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30강 비교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교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기존에 비교 문법이 잘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가 되었던 참고서가 되었던 비교, 그러면은 학생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그리고 체계적인 지식이 제공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에는 비교의 문법이 잘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나름대로 정리하고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동사편에서 배웠습니다. 조동사류라는 걸 갖다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조동사라는 거는 auxiliary verb, 즉 보조해주는 동사, 동사를 보조해주는 그런 품사를 우리는 조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조동사의 종류는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거기에 하나를 덧붙여서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뭐 정확히 말하면 두 개가 되겠죠. 두 개를 덧붙여 가지고 저는 조동사류라고 부릅니다. 조동사보다도 이 조동사류의 문법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영어를 하는 사람한테는. 자, 그래서 조동사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조동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색으로 된 부분입니다. 조동사는 우리가 will, can, shall, may 같이 우리가 흔히 조동사 그러면은 may요, will요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동사 modal verb 아니면 mood라고 부릅니다. 이런 류의 조동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얘가 조동사의 전부가 아니죠. 조동사류의 하나입니다. modal verb, modal로 표시합니다. 아니면은 mood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주어, 즉 말하는 사람의 의지나 분위기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조동사는 be 다음에 ing가 있는 것, 진행형이라고 그러죠. be 다음에 ed가 있는 것, 수동태라고 그러죠. 이 두 가지 앞에 있는 이 비동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행의 의미, 수동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이 be 플러스 ing, be 플러스 ed 중에 be를 조동사라고 또한 부릅니다.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have 혹은 had 플러스 과거분사 ed형의 경우만 해당되는데요. 그때의 have, had를 갖다 조동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동사에서 조동사를 공부할 때 얘네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는 뭘 표현합니까? 과거를 표현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could의 과거는 뭘까요? 그러면 could have pp. should의 과거는 뭘까요? should have pp. 이렇게 붙여만 주면 됩니다.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 역할에 맞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얗게 된 will 같은 것, be 플러스 ing의 be 플러스 ed 비동사, have pp의 have를 우리는 조동사라고 부릅니다. 즉 auxiliary verb, 그래서 도와주는 동사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 두 가지를 첨가해 보겠습니다. B는 be 플러스 ing인 조동사지만 I am a boy, be 플러스 명사, I am happy, be 플러스 형용사, I am here 일형식 문장이 되겠죠. 얘는 부사가 되겠으니까 얘는 이형식 문장이 되겠죠. I am a boy, I am happy는 요런 걸 우리가 비동사라고 부르죠. 우리가 문법용어로는 비라고 해서 다 똑같은 비가 아닙니다. 조동사의 비가 있고 비동사의 비가 있는 것이죠. 비동사가 일형식으로 썼을 때, 뭐 부사가 나왔을 때의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있다 라고 표현하겠죠. 그 다음에 보호가 뒤에 나왔을 경우 뭐뭐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비동사라고 부릅니다. 조동사류, 즉 확장된 조동사에 이 비동사까지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여러분들은 그냥 비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조동사류에는. 그리고 만약에 어떤 동사가 뭐 will도 없고 비동사도 없고 have pp도 없다. 오히려 이런 것 이 세 가지가 없는 경우가 더 많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동사류로 두 동사를 이용합니다. 얘는 원래 조동사는 아닙니다. 얘는 empty verb, 그래가지고 아무런 그러니까 형식을 맞춰주기 위한 동사인데 이걸 갖다가 조동사류에 넣고 개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총 네 가지, 사실은 이 4번이 제일 많겠죠. 근데 어쨌든 이 총 네 가지를 조동사류라고 저는 설정하고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조동사류를 우리가 동사에서 배울 때는 뭘 배웠냐면은 첫 번째, 도치가 될 때 얘가 앞으로 간다. 이 네 가지가 앞으로 갑니다. 도치의 가장 기본적인 원형은 의문문이 되겠죠. 의문문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Will you, are you, have you,
do you 이런 식으로 이 네 가지가 조동사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의문문이나 도치를 일으킬 때 얘네가 주어와 앞으로 간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동사일 때 생략될 때, 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동사는 죽을 때 조동사류를 남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동사가 생략할 때는 이 법칙을 안 지키는 사람도 좀 있겠지만은 가급적이면은 동사 이유가 생략될 때는 거기에 나는 생략됐어요를 표시하기 위해서 조동사류 하나를 남겨두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사에서 배웠던 조동사류를 잠깐 복습해 봤습니다. 비교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비교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은 비교는 80% 이상 굉장히 완벽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비교는. 자, 그럼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as로 이루어진 거를 원급 비교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than 혹은 more than, less than 이런 걸 갖다가 우등 비교, 뭐가 잘났다고 그래서 열등 비교, 못났다고 그래서 그렇게 부릅니다. 흔히.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as의 문장을 가지고 비교를 제가 설명을 하지요. 80-90%는 이것만 알면 됩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생각하는 방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 안 갖추고 있느냐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문법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 경우가 많죠. 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제1번 법칙의 문장.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marries, as, happily 혹은 happy, as, Jane, is, does. 선생님들은 이걸 물어봅니다. 왜 물어보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happy냐, happy냐, 혹은 is냐, does냐를 물어봅니다. 자, 영어를 잘못 배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happy냐, happy냐 문제를 딱 주었을 때, 가만히 있어 보자. as 형용사 원급 뭐가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피라고 찍죠. 해필리라고는 잘 안 찍습니다. 잘못된 문법 관념이죠. 자, 예전에 이 문제가 이슈가 됐던 거는 예전에 토플에서 PBT일 때 이 문제가 자주 나왔습니다. as 뭐가 들어가냐. 그때 가장 전형적으로 나왔던 문제는 뭐냐면은 happier 라는 것을 집어넣고 틀린 곳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as하고 as 사이에는 비교급이나 최상급이 나오면 안 됩니다. er은 than하고 같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원급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비교급은 안 돼 라고 설명하면 그냥 간단할 것 같다가 어떤 정직하신 분이 형용사나 부사의, 당연히 비교급이 될 수 있는 건 형용사나 부사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걸 공부하는 학생은 나중 시간 지나면 잊어먹거든요. 그 형용사나 부사의 무슨 급인데 뭐 변형이 안 된 건가 봐. 그러면 얘는 LI가 붙은 변형이 됐으니까 얘가 맞나 봐. 이렇게 해서 문법이 약간 이상한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버릇을 가지게 되니까 이 문제를 갖다 잘 풀지도 못하고 왜 배우는지도 못하게 된 거죠. 옛날 토플 문제에서는 하여튼 비교급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이 주로 나왔던 문제고요. 자, 이제부터는, 그리고 이주 더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저도 학교 다닐 때 이걸 어떻게 골라야 되지? 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도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요 한 문장만 잘 보시면은 별로 어렵지 않게 영어에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는지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as나 than이 나오면요,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는 as를 다 빼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자, 요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as를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as 이하를 몽땅 지우세요. 요거 as만 또 지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몽땅 지우세요. 얘가 원판입니다. 얘가 원판인데 marries happy가 맞을까요? marries happy가 맞을까요? 당연히 marries happy가 맞겠죠. 그리고 메리가 만약에 예를 들면 노래했다라는 생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치죠. 메리생 해피가 맞을까요? 메리생 해필리가 맞을까요? 그때는 메리생 해필리가 맞겠죠. 그렇게 고르는 겁니다. as가 없다고 생각하고 문장을 봐주세요. 그러면 답은 100% 나옵니다.
as 사이가 뭐가 들어온지 여러분 외우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문법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as를 벗겨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arriage, happy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1번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사고하는 법칙. 두 번째는 이 원판을, 자, 두 번째는 이제는 as를 갖다가 놔두시고요. 살려두시고요. 메리즈, 요건 아니고요. 메리즈 해피가 원판이지 않습니까? 그럼 메리즈 해피를 갖다가 이쪽에 대입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 메리 is 해피의 문장이 있겠죠. 자, 굉장히 중요한 게 두 번째 작업입니다. 그럼 여기서 해피하고 해피가 같으면은, 이것도 제인 is 해피일 겁니다. 같으면 없앱니다. 없앴을 때 금방 말씀드린 조동사가 혹은 조동사류가 뭐가 남는지를 체크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인 is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독해할 때나 문법 문제 풀 때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러면 또 너무 문제가 쉽다 하는 경우에 선생님들이 as나 된 다음에는 도치를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as is Jane, 그래서 is를 생략한 다음에 is를 도치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가 뭐가 들어갈까요? 라고 묻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실 줄 알면은 비교는 80-90%는 문제도 다 맞추고 영작도 잘하시고 독해도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의 본질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비교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얘가 중요한 겁니다. 메리는 행복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어떤 문장으로 예를 들면 좋냐면은, 예를 들면은 I am as handsome as 원빈이라고 얘기했을 때요. 나는 원빈만큼 잘생겼다라고 라는 문장을 하고 싶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말하고 싶은 거는 원빈이 잘생겼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이거는 상수죠.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나는 원빈만큼 잘생겼다. 그죠?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as나 이해할 때는 아무리 복잡하게 보이는 문장이더라도 원판을 보시면은 내용 파악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려면은 as가 아닙니다. as 이하 전체를 빼서 보는 버릇을 자꾸 기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문법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는 딱 두 개만 알고 있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문법. 아까처럼 앞에 문장에 해피가 있고 as 다음에 또한 해피가 있으면은 얘를 생략한다고 그랬잖아요. 조동사류도 생략해도 됩니다. 그러나 써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게 정상적인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예외 문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번에 ER된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판에 있는 단어하고 원판 뒤에 있는 단어가 중심일 때, 자, 이 문장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우표를 수집하는 것의 기쁨은 춤추는 것의 기쁨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자, 이거는 앞문장과 뒷문장의 기본 단어가 플레저,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표 수집이고 하나는 춤추는 게 되겠죠. 딴따딴따. 자, 춤추는 건데 이 두 가지에 뭘 비교하는 겁니까? 기쁨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건 비교의 중심이 되는 단어예요. 여기 해피 같은 경우 여기선 메리가 중심이고 여기선 제인이 중심이고 해피는 보조하는 말에 불과한데 이거는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표 수집의 기쁨, 이게 우리말로는요, 우표 수집의 기쁨은 춤추는 것보다 좋다. 그래서 보통 동양권 단어는 비교를 할 때 춤추는 것의 기쁨이란 말을 안 하고 그냥 춤추는 것보다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 습관이 자꾸 우리가 춤추는 것의 기쁨을 빼먹게 돼 있어요. 문제를 내는 사람은 이걸 굉장히 노립니다. 그래서 이 비교를 할 때는 비교의 기본 중심, 비교의 대상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그 단어는 같은 단어로 하더라도 생략하지 못한다. 그래서 대명사 처리를 해줘야 되고 여기서 플레저가 단수니까 that, 플레저가 혹시 복수라면은 does, 요걸 반드시 써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게 궁금합니다. 뭐 우리는 그냥 춤추는 것보다 좋아, 뭐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는데 외국 애들도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아주 예전에 그 영어 뭐 디스커션 하는 데다 한번 올렸습니다. 야, 혹시 이게 댄싱
그러는 게 좀 허용되는 경우는 없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이게 무슨 문장이야? 라고 굉장히 당혹스러워 합니다. 그걸 보고 반드시 이건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예외 없습니다. 반드시 비교의 대상이 되는 플레저는 써줘야 된다. 그럴 경우 단수 복수를 써줘야 된다. 비교의 중심이 되는 단어는 앞에 메리가 행복하다 그 문장과는 다르게 생략하면 안 된다 라는 점이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법을 알게 될 경우는 비교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특이한 경우를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디테일한 부분을 일단은 큰 덩어리 80%의 비교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